네가 눈을 감고 마법처럼 모든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우주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제안하는 건 훨씬 더 불안한 일이야. 내 의식은 매 순간마다 네가 경험할 수 있는 현실에 참여하고 있을지도 몰라. 관찰자와 관찰 대상 사이의 관계가 바뀐다면 네가 어디로도 이동하지 않아도 네 세계는 변하기 시작할 수 있어. 네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네 주변의 어떤 것도 즉시 변하지 않아도 시작될 수 있어. 같은 집, 같은 몸, 같은 도시, 심지어 같은 문제들까지. 그런데도 갑자기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해. 예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선택들이 나타나고 항상 있었던 기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 평범해 보였던 관계들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 그리고 수년 동안 살아온 너 자신이 이제 막 만들어가기 시작한 삶과 더 이상 맞지 않게 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양자도약이라고 불러. 사람들은 의식이 한 시간선을 떠나서 이미 바람이 이루어진 다른 시간선에 나타난다고 상상해. 하지만 하코보 그린베르그는 훨씬 더 불안하면서도 동시에 훨씬 더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어. 우리는 현실을 그대로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아마도 우리는 현실의 구조, 뇌의 활동, 그리고 우리의 의식 조직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를 경험하는 것일지도 몰라. 그건 질문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려. 이제는 마법처럼 다른 우주로 도망치는 방법을 찾는 문제가 아니야. 네가 어떤 내면의 설정에서 이 우주를 해석하고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네가 인식하는 바탕이 되는 구조가 바뀌면 같은 세상 안에서도 네가 경험할 수 있는 현실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영상에서 너는 의식에 대한 가설을 초자연적인 약속과 혼동하지 않고 그 변화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거야. 마지막에는 네가 유지하고 있는 지각적 현실을 인식하고 옛 정체성이 저항할 때 나타나는 마찰의 지점을 통과하며 다른 의식에서 삶을 조직하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게 될 거야. 계속하기 전에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하나 봐봐. 10초 동안 그 물건을 관찰하고 전에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디테일을 찾아봐. 그림자, 질감, 혹은 작은 흠집 같은 것 말이야. 지금 해봐. 그 디테일은 항상 거기 있었어. 마법처럼 나타난 게 아니야. 단지 네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야. 하코보 그린베르그는 우리의 경험이 현실과 의식이 그것을 조직하는 방식 사이에 상호작용에 달려있다고 제안했어.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봐. 네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네 앞에 있을 수 있을까? 댓글에 이렇게 써봐. 오늘부터 내 삶을 무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걸 멈추겠다. 그냥 아무 문장처럼 쓰지 마. 다시 바라보기로 결심한 그 순간을 기록하는 것처럼 써봐. 왜냐하면 깨어난다는 게 항상 눈을 뜨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가끔은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걸 의미하기도 해. 그 전에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어떤 것을 이해해야 해. 본다는 건 세상의 복사본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같은 방에 들어가는 두 사람을 상상해봐. 한 사람은 즉시 비난의 시선, 실수, 그리고 거절당할 가능성을 감지해. 다른 한 사람은 흥미로운 대화, 직업적인 기회, 그리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누군가를 발견해. 물리적인 공간은 똑같아. 달라지는 것은 각자의 뇌가 선택하고 정리하고 경험으로 바꾸는 정보야. 이것이 모든 것이 상상이라는 뜻도 아니고 생각을 다르게 한다고 해서 물질적인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도 아니야. 이건 좀 더 정확한 의미야. 존재하는 것과 네가 경험하는 것 사이에는 지각적 구성 과정이 있어.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아. 그 과정은 내 주에, 내 과거, 내 기대, 내 생각, 감정, 습관, 그리고 네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영향을 받아. 그린베르그는 자신의 작품 대부분을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에 바쳤어. 뇌의 활동이 어떻게 의식적인 경험으로 변하는가? 그의 신테르기 이론은 뉴런들의 공동 활동이 신경장 뉴런 필드워츠 생성한다는 것을 제안하면서 이 질문에 답하려고 했어. 그의 모델에 따르면
그 신경장은 그가 라티스라고 부른 공간의 근본적인 구조와 상호작용해. 경험은 바로 그 상호작용에서 생겨난다고 해. 완성된 세계의 수동적인 사진처럼이 아니라 관찰자가 직접 참여하는 구성물로서 말이야. 그린베르그는 그것들을 심리생리학적 관찰, 그리고 자신의 의사소통, 명상, 비일상적 의식 상태에 대한 연구와 연관시키려고 했어. 하지만 그의 가장 놀라운 해석들은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어. 바로 그 점에 긴장이 있어. 그의 작품을 그렇게 도발적으로 만드는 거지. 그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경험에 다가가기 위해 연구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의 질문이 가진 힘을 인정하기 위해 이론 전체를 증명할 필요는 없어. 만약 경험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뇌가 정보를 조직하는 방식에 달려있다면 그 조직 방식을 바꾸는 것은 네가 인식하는 것,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의식의 도약이 시작되는 진정한 출발점이야.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경험을 현실 A라고 부르자. 네가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네 해석, 감정적 반응, 일상, 관계, 기대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야. 현실 A에는 네가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너 같은 사람이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들도 포함돼. 사용할 수 있는 돈뿐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반복하는 결정들도 포함돼. 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그 관계들이 네가 나타날 때마다 기대하는 너의 모습도 포함돼. 이제 현실 B를 상상해봐. 모든 것이 아무런 노력 없이 주어진 평행 차원이 아니라 네 경험을 다르게 조직하는 방식이야. 현실 B에서는 아마도 네가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몸을 돌보고 더 솔직한 관계를 선택하거나 남의 인정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거야. 그 현실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 하지만 네 뇌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결과를 예측하며 가능한 것들의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상상할 수 있어. 여기서 중요한 바로잡음이 있어. 상상한다고 해서 그게 다른 우주에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하진 않아. 또한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어. 시각화는 인식을 바꾸고 행동을 준비시키며 이전의 사고방식이 무시했던 대안들을 보이게 할 때 효과가 있어. 결정이 없는 마음속 이미지는 환상이 되어버려. 주의와 행동을 재조정하는 마음속 이미지는 방향성이 될 수 있어. 수년 동안 나는 자기관리가 안 되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을 생각해봐. 그 문장은 설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식에 대한 지시로 작용해. 포기할 때마다 그 정체성이 확인돼. 작은 진전 하나하나도 예외적인 일로 축소돼. 힘든 기회가 나타나면 주인은 그것을 피할 이유를 찾게 돼.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증거로 삼아.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 그 회로는 닫혀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현실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재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델을 통해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리듬, 주의, 감정, 결정, 그리고 결과가 서로를 강화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이는 어쩌면 더 이상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일관성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현실 B는 그 회로를 끊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거울 앞에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반복해도 행동이 여전히 두려움에 의해 지배된다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전 경험을 만들어낸 같은 구조로는 새로운 경험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결정을 남의 승인에 맡긴다면 당신의 삶은 여전히 오래된 패턴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피로, 음식, 혹은 화면을 이용해 불편한 감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면 변화는 아직 당신의 경험 구조에 스며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바란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당신이 인식하는 것, 선택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사이의 일치도가 높아질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의 모든 사람을 출발점으로 되돌리는 메커니즘이 등장합니다. 익숙한 정체성에 대한 집착입니다. 현실 A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여전히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스템은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규칙, 변명, 그리고 보상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 뒤 어떻게 위로받아야 할지도 압니다. 반면에 현실 B는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영역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새로운 것은 더 나을 수 있지만 처음에는 역시 불확실합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막 효과를 내기 시작할 때 견어를 스스로 망치는 이유입니다. 실패를 항상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자신이 속할 수 있게 해주던 정체성을 잃는 것이 두렵습니다. 관계는 여기서 깊이 관여합니다. 각 집단은 일종의 암묵적인 지도를 공유합니다. 누가 웃긴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누가 일을 끝내지 못하는지, 누가 성공할지, 누가 너무 변하면 안 되는지 등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바꾸면 그 균형이 흔들립니다. 더 이상 같은 농담은 안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화는 아예 피하기도 합니다. 또는 프로젝트를 위해 하루 1시간은 꼭 확보합니다. 그룹은 실제로 애정이 있더라도 이것을 위협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버려야 한다는 뜻도 아니고 당신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질투한다고 단정지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때로는 비판 속에 귀중한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이 변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와 단지 자신에게 편한 당신의 모습을 되돌리려는 관계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을 확장시키고 다른 하나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길 요구합니다. 그린베르그는 인간의 의사소통을 연구하면서 내 활동의 조직과 사람들 간의 소통 정도 사이에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상호작용 중에 나타나는 상관성과 일관성의 패턴을 탐구했으며 그의 이론은 그 연결을 훨씬 더 멀리 확장시켰습니다. 그 결과들, 그리고 특히 그 해석들은 마음이 현실을 원격으로 조종한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지만 강력한 질문을 남깁니다. 개별 의식이 다른 의식들과 얼마나 잘 조직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은 덜 신비롭고 충분히 관찰 가능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다 보면 그 사람의 표현, 리듬, 두려움, 그리고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화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정리해 줄 수도 있고 소음으로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절제가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시도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운명을 결정하진 않지만 이후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모습 형성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바꾼다는 것은 인간관계, 사고방식, 감정, 습관, 그리고 주의를 다시 점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벽한 페르소나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극복하고 싶은 패턴을 자동적으로 더 이상 키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마찰점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완전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아직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지도 못한 순간입니다.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는 나에게 점점 맞지 않게 된 예전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루틴을 시도해보지만 몸은 여전히 늘 받던 즉각적인 보상을 원합니다.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지만 몇 시간 후면 머릿속에서 그 결정을 번복할 이유 10가지가 떠오릅니다. 성장하는 것이 힘들기만 해서 아픈 것은 아닙니다. 한동안 한 사람 안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체계가 공존하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하나는 불편함을 위험 신호로 해석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것을 배움의 대가로 인식합니다. 하나는 과거에서 확신을 찾습니다. 다른 하나는 확신이 있기 전에 행동해야 합니다. 그 갈등이 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갈등은 오래된 방식이 더 이상 저항 없이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작품을 게시하기 시작하는 사람을 상상해보세요. 몇 달 동안 그는 비꼬는 댓글을 받습니다. 이제 네가 예술가라도 된 거야? 정말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파. 이미 내 안에 있던 의심을 건드리거든. 외부의 비판은 이미 받아들일 준비가 된 내면의 구조를 찾아내지. 하지만 그 사람이 꾸준히 연습하고 약속을 지키고
실제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말들은 힘을 잃게 돼. 다른 차원으로 이동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같은 정체성으로 그 말을 해석하지 않기 때문이야. 모욕은 똑같을 수 있어. 하지만 경험은 달라. 여기서 명상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돼. 그린베르그에게 명상은 단순한 이완 기법이 아니었어. 이것은 내 활동의 조직을 변화시키고 관찰력을 높이며 익숙한 내적 대화에 덜 좌우되는 의식 상태를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었어.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명상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줘. 그 공간에서 너는 그 메커니즘을 볼 수 있어. 예전엔 그걸 너 자신과 혼동했지. 관찰이 없으면 그 패턴은 이렇게 말하지. 이게 현실이야. 관찰을 하면 너는 인식하기 시작하지. 이것이 내 시스템이 경험을 조직하는 방식이구나. 그 작은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 첫 번째는 선고다. 두 번째는 개입의 가능성이다. 이제 점프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종이를 한 장 가져와서 두 개의 칸으로 나누세요. 첫 번째 칸에는 현실 A, 구체적인 사실을 적으세요 라고 쓰세요. 매일 무엇을 하나요? 반복하는 대화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피하고 있나요? 어떤 감정이 결정을 지배하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내 인생은 엉망이야 와 같은 문장은 피하세요. 그건 해석일 뿐입니다. 카메라가 기록할 수 있는 것을 적으세요. 2시간을 미루나요? 검토도 하지 않고 지출하나요? 원하지 않는 약속을 받아들이나요? 일주일 만에 포기하나요? 혹시 비판이 두려워 작업물을 보여주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런 행동들 덕분에 어떤 정체성이 살아남고 있나요? 아마도 항상 허락이 필요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시작은 하지만 끝내지 않는 사람이요. 자신의 삶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모두를 돌보는 사람이요. 아니면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냉소를 사용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 칸에는 현실 B라고 쓰세요. 집을 가지거나 더 많이 벌거나 인정을 받는 것 같은 결과만 적지 마세요. 그런 결과를 유지할 수 있는 내적인 조직을 설명하세요. 그런 당신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나요? 거절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의욕 없을 땐 어떻게 하나요? 어떤 경계를 지키고 있나요? 어떤 대화는 더 이상 이어가지 않나요? 누구의 박수 없이도 어떤 기술을 계속 연습하고 있나요? 목표는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이미 가진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연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열 중에서 단 하나의 차이점을 선택하세요. 10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24시간 안에 실천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제안서를 보내기, 20분 걷기, 재정 정리하기, 1시간 동안 휴대폰을 끄기, 작품 하나를 게시하기, 혹은 죄책감 때문에 수락하곤 하던 약속을 거절하기. 행동하기 전에 12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어봐. 특별한 경험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호흡을 관찰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와. 이건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떠오르면 그 목소리와 논쟁하지 마. 그것을 우주의 판결이 아니라 네 시스템의 한 활동으로 관찰해. 그 다음에는 최종 보상이 아니라 행동 자체를 시각화해. 불편한 순간을 바라봐. 문서를 여는 것, 전화를 거는 것,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계속해. 유용한 시각화는 너를 현실에서 분리시키지 않아. 유용한 시각화는 네가 현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하게 해줘. 마지막으로 행동을 실행하고 일어난 일을 기록해. 네 마음은 무엇을 예상했니?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니? 어떤 새로운 정보가 나타났니?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해. 왜냐하면 옛 정체성은 일반화를 통해 살아남기 때문이야. 나는 항상 실패해.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나는 기회가 없어. 구체적인 데이터는 그런 말들을 깨트리고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해줘. 30일 동안 이 사이클을 반복해. 침묵, 관찰, 일관된 행동, 그리고 기록. 매일 아침마다 변화를 느끼려고 애쓰지 마. 다르게 조직되고 있다는 증거를 쌓으려고 해. 의식은 영감을 주는 아이디어에서 벗어나
경험과 안정적으로 레퍼런스를 맺는 방식이 될 때 변화한다. 그 과정에서 주변 환경 점검을 해봐. 어떤 사람, 공간, 앱, 루틴이 현실 A를 강화하는지 물어봐. 그리고 어떤 것들이 현실 B를 쉽게 만들어주는지 확인해. 네 삶을 하룻밤 사이에 손그리째 바꿔 볼 필요는 없어. 결정적인 변화는 대화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될 때도 있어. 하루의 첫 시간을 바꾸는 것,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내가 원하는 행동이 이미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집단에 들어가는 것, 당신의 계획을 비웃는 사람에게 더는 설명하지 않는 것. 후퇴하는 날도 있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예전 현실로 영원히 돌아간 건 아니야. 그건 수년 동안 길러진 패턴이 다시 활성화됐다는 뜻이야. 질문은 왜 나는 여전히 이럴까가 아니야. 대신 어떤 조건이 이 패턴을 활성화시켰고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정을 할 것인가가 되어야 해. 죄책감은 옛 정체성을 굳게 만든다. 관찰은 정보를 제공한다.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처음에는 내적인 싸움을 요구했던 것이 점점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자기 훈련이 더 이상 벌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관계 세우기가 더 이상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제 작업을 보여주는 것이 실존적 위협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세상이 위험을 없앴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경험이 더 이상 같은 두려움을 중심으로 조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순간이 외부에서 보면 누군가가 갑자기 도약한 것처럼 보일 때다. 다른 사람들은 결과만 본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작은 재정비들은 보지 못한다. 침묵을 지켰던 순간들, 자동 반응을 감지했다. 새로운 행동을 선택했다. 그리고 환경을 바로잡았다. 신테르기카 이론은 훨씬 더 급진적인 가능성을 제시한다. 관찰자와 현실 사이의 분리가 겉보기만큼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생각을 가설의 영역에만 두더라도 그 실질적인 함의는 여전히 강력하다. 너는 네 경험에 완전히 무관한 관찰자가 아니다. 너는 주의를 기울이고 해석하고 결정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을 통해 그 경험에 참여한다. 그래도 네가 겪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는 건 아니다. 사고, 부당함, 질병, 그리고 어떤 개인의 태도로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존재한다. 참여를 절대적인 통제와 혼동하는 것은 이미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죄책감만 더할 뿐이다. 진정한 힘은 더 정직한 인정에서 시작된다. 너는 모든 조건을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너는 그 조건들에 반응하는 너의 내적 구조를 다듬을 수 있다. 아마도 진정한 의식의 도약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우주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닐 거야. 그것은 같은 필터로 똑같은 경험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멈추는 데 있다. 그것은 어떤 벽은 외부에 있었지만 다른 벽들은 너무 오래된 지각 습관으로 만들어져서 세상의 일부처럼 보였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 있다. 그린베르그는 뇌, 의식, 현실이 서로를 속이는 정확한 지점을 이해하려고 했다. 그의 모델은 여전히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질문들을 남겼다. 하지만 그중 하나는 오늘부터 당신과 함께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의 경험이 능동적인 구성이라면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거나 실패를 해석하거나 관계를 선택하거나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무엇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걸까? A. 현실은 눈을 감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B. 현실은 한마디 말을 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관찰이 주의를 변화시킬 때 다리가 놓인다. 주의가 선택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반복된 선택은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댓글에 오늘 날짜와 함께 지각이라는 단어를 적어주세요. 주문이나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경험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한 날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댓글을 저장해두세요.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돌아오세요. 세상이 당신이 상상한 대로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자리에서 그것을 바라보던 그 의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